안녕하세요. 주식투자연구소의 김소장TV입니다. 오늘의 방송 타이틀은 중국산 음극재 흑연이죠. 흑연이 IRA 허용이 되면서 2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배터리 셀 업체들이라든지 음극재 기업들이 좀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박이나 분리막, CNT 등이 FEOC 규제에서 배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원자재 수급으로 좀 이슈 호재가 붙죠. 호재가 붙을 것 같습니다. 동박과 분리막, CNT 등이 FEC 규제에서 배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원자재 수급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해당 타이틀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을 보면은 코스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가 있었고 그 포인트는 10.69포인트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매수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16포인트 오르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차트 봤을 때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밑꼬리 달았죠. 밑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막판에 좀 외국인들 매수가 돌아오면서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적으로 좀 회복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변동성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을 좀 한 번 더 하자면은 막판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는 2740선 간신히 회복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내용 나오는 거 보면은 닐 카시카리 연준 의원이 매파적 발언 이후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하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시장도 좀 보합으로 마감하면서 한국 시장도 좀 보합권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로 지금 마감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김철중 애널리스트죠. 김철중 애널리스트님이 그 오늘 리포트를 만든 게 있는데 리포트 어제죠. 어제 발표한 게 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면은 IRA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흑연, 전해질염, 전극 바인더 등이 그 FEOC 적용이 되면서 그 2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유예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관련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보면은 분리막 원단이나 동박, CNT 등이 배터리 머티리얼즈 FEOC 규제에서 배제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좀 수혜가 붙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중국이나 싼 원자재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또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뭐 만들게 되면은 또 실적이 또 빨리 올라오고 그만큼 마진율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분리막 원단이나 동박, CNT 관련 기업들은 좀 호재성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수혜는 배터리 셀이나 중국 소재 소싱이 높은 LG 엔솔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음극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기존 IRA 규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불가능했던 게 음극재 중에 흑연입니다. 흑연. 흑연은 중국 기업들의 그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흑연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2년 유예를 만들면서 전기차 전체적인 시장에 좀 호재성으로 좀 내용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음극재 흑연은 중국에서 한국, 일본으로 넘어올 겁니다. 한국에서는 포스코 그룹이 제일 강하죠. 좀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포스코 그룹이나 그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겠지만 지금 숨통이 트이면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시장이 또 화랑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 동박 같은 경우는 근본 규정에서 동박은 분리막 원단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머티리얼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면서 FEOC 규제에 저촉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중국 동박은 미국으로 수출 시 특별 관세가 26%가 붙고 물류비까지 했을 때 30%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국 동박은 미국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근데 국내 동박 업체들은 주요 양산 설비가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받아올 경우 미국 수출 시 관세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류비 포함해서 3.5% 수준으로 파악이 되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국내 동박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동박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지금 보는 게 뭐냐면은 24년 2분기 EQ 2분기 업황을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바닥을 통과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과 중이고 앞으로 뭐 메탈 가격이라든지 업황의 실적 개선을 통해서 올해 2분기에 확실한 바닥이 찍힐 거라고 예상하고 3, 4분기에는 주가가 또 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리튬이나 양극재를 먼저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0.60%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강했죠.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고,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도 높고,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랑 같이 보면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비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 순매수였네요. 순매수가 강했고, 0% 완전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지금 쉬어가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동박이나 전해질이나 분리막 이쪽으로 좀 호재가 붙어 있다 보니까 리튬이나 양극재 기업들은 좀 쉬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포스코홀딩스는 마이너스 0.7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퍼센티지였고, 상대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 하지만 우상향 꾸준하게 하고 있죠. 200일선까지는 금방 갈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은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지분율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차트로 봤을 때 21선 타고 갈 가능성이 높죠. 21선 타고 또 안정적으로 갈 것 같은 흐름이 보여집니다. 동박 업체 보겠습니다. 동박 같은 경우 SKC 오늘 기관 순매수가 좀 있었고 상대적으로 강했죠. 3.38포인트로 퍼센트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바닥 짚고, 그리고 미국 쪽 호재 이슈 받으면서 꾸준한 우상이 하고 있고, 그리고 SKC는 반도체 쪽 이슈도 많죠. 글라스 기판이나 그 반도체 쪽 매출도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좋다 보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 동박 양쪽으로 호재가 같이 붙을 것 같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죠.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워낙 강했네요. 위에서 꼬리 달고 좀 힘 빠지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4.62%로 가장 강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터졌네요. 거래량 터졌고 외국인 매집 들어왔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좀 유망해 보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그 반도체 CPU 가속기, 미국에 있는 I 기업과 지금 허가를 받으면서 납품 들어갈 것 같죠. 그러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반도체 쪽 매출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동박도 지금 호재가 붙고 있으니까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동박 기업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랑 다 연결되어 있는 회사죠. 오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갖고 왔고, 마찬가지로 국내 동박 3사 중에 2등으로 보시면 되죠. SKC가 1등,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2등,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3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집으로 보시면 되죠. 롯데에너지는 지금 매집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더 눈에 띄네요. 매집하는 환경이. 전해액 보겠습니다. 전해액 엔캠 독보적이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 순매수였고 오늘 3.47%로 마감했네요. 마찬가지로 전해질 염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엔캠도 그 관련해서 좀 호재가 붙을 겁니다. 오늘의 시황이나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증시 상황 보고 또 내용들 나오는 거 보고 또 유튜브 다시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